독고탁은 결국 강수가 장미의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광숙은 동석의 전 장모에게 모멸을 당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주실은 광숙을 대신해 분노했고, 흥수는 옥분과 하룻밤을 보내며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미애는 끝내 강수에게 출생의 진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격적인 예고 전에 잠깐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명장면, 명대사 모음집과 다양한 정보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3회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진심이 뒤엉킨 그 밤,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누군가는 외면을 택합니다.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실은 모두 밝혀질 수 있을까요? 막걸리통이 폭발한 그 순간처럼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로를 직면하게 된 두 사람, 강수와 독고탁. 그들이 나눌 진실은 과연 화해일까요? 더 큰 상처일까요? 이번 43회 모든 감정의 실타래가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막걸리통이 터진 그날 밤, 광숙은 가게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광숙씨. 동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광숙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먹입니다. 공주실이 허겁지겁 도착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외치며 다친 팔을 감싸줍니다. 공주실은 막걸리통 폭발 사고로 다친 광숙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대기실, 동석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요? 광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앉은 공주실이 먼저 입을 엽니다. 다친 건 괜찮아. 마음이 더 다쳤지. 다음날 아침 광숙은 다시 술도가로 출근하려 합니다. 공주실은 오늘은 쉬어. 내가 쉬는 게 술도가를 위한 거야. 라며 말리지만 광숙은 엄마, 저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가 제 자리라는 걸 제가 증명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가게로 향합니다. 한편 한동석은 전 장모 박정수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향합니다. 정수는 냉랭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광숙씨, 그 여자가 내 사위가 될 사람과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광숙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애들도 인정했고 저 역시 이 감정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확인해보겠어요. 그 말에 동석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동석의 호텔로 막걸리 납품을 마치고 돌아가려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박정수와의 대면. 정수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런 옷차림으로 호텔에 들락거리다니. 채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광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는 장광주 막걸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배송도 제 책임입니다. 책임? 그게 책임입니까? 술을 만든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당신이 제 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정수의 말에 광숙은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회장님과의 관계도 제 일도 모두 다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미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첫 공식 대면이자 광숙에게 있어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공주실은 딸의 상처를 바라보며 말없이 술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숙에게 묻습니다. 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공주실은 잠시 침묵하다. 그럼 내가 나서야겠네. 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광숙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주실은 이번엔 내가 그 여자를 상대해줄게. 내가 해도 안 되면 내가 해야지. 라며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 전개에서 폭풍을 예고하는 강렬한 마무리를 만들어냅니다. 공주실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동석의 호텔로 찾아갑니다. 프런트에 도착해 박정수 여사님 방으로 연결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출합니다. 정수가 문을 열자 공주실은 무표정하게 인사합니다. 정수 여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수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직 사돈도 아니신 분과 제가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공주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 딸 마광숙 말입니다. 동석 회장님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당신 사위 곁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정수는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가 말을 잇습니다. 자격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책임입니다. 상처받아도 도망가지 않고 사랑해도 숨기지 않고 제 딸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대화는 정수의 마음을 조금씩 흔듭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한편 미애와 강수는 드디어 진실의 마주함을 준비합니다. 미애는 집에서 손수 반찬을 만들며 이거라도 해줘야지 늦었지만 이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문이 열리고 강수가 들어섭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애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밥 먹자.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너 어릴 적 좋아하던 미역국 기억나니? 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숟가락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미애는 결국 말합니다. 그거 엄마가 끓인 거야. 너 태어난 날, 그날이 엄마 된 첫날이기도 했거든. 강수는 손을 멈춥니다. 눈앞에 국물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그때 날 버렸어요? 그의 물음은 조용하지만 벽을 무너뜨리는 무게를 가집니다. 미애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때는 지켜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못 돌아간 거야. 이 말을 들은 강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지킬 수 있어요? 미애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없이 그의 앞에 반찬을 더 담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흥수는 동물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지옥부는 그를 발견하고 말없이 옆에 앉습니다. 흥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나 그날 내가 나한테 했던 말 다 기억해. 정말로 나한텐 내가 중요해. 옥부는 그걸 이제야 말하면 무슨 소용이야? 라며 등을 돌리지만 흥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도망 안 갈게. 이불 개고 아침밥 먹고 나갈게. 그날 내가 했던 말 나도 이제야 이해했어. 옥부는 눈물이 맺힌 채 그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진심이지? 흥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장면은 오랜 밀당 끝에 마침내 진심이 닿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한편 동석은 광숙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아끼던 술도가 장인의 레시피를 복원해 특별한 막걸리를 만들어 선물합니다. 광숙은 병을 열어 향을 맡고 말합니다. 이 향기 우리 아버지 막걸리랑 똑같아요. 동석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막걸리에는 당신 아버지의 정신도 함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만들어 봤어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이어주는 연결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LX 호텔에서 마광숙을 찾는 박상남 기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는 프런트에 광숙의 이름을 대며 묻고 정체를 숨긴 채 취재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동석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자를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호텔방에서 기자와 마주친 광숙. 기자라고요? 네. 사생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술도가 경영과 개인의 관계가 얽힌 부분.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광숙은 당황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기자는 냉정하게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합니다. 공적 인물이라면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 충격적인 만남은 다음 회를 향한 강력한 갈등의 서막이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지금 나가주세요. 광숙은 당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기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만 듣고 마무리하려던 거죠. 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침 동석이 방으로 들어서고 광숙의 앞을 막아섭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누가 당신을 여기에 들이라고 했죠? 동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기자는 위축된 얼굴로 말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 제공받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그 순간 공주실이 호텔 로비로 들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고 정수를 찾아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기자와 정수의 시선을 번갈아 살핍니다. 혹시 이 사람 정수 여사님이 부르신 겁니까? 정수는 잠시 침묵한 뒤 아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자는 결국 경호원에게 끌려나가고 동석은 광숙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정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입니다. 광숙 씨,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한동석 결혼건 재검토 라고 적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날 밤 광숙은 혼자 술도가 작업실에 남아 묵은 항아리를 닦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수가 들어섭니다. 형수님, 여기 계셨네요. 광숙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합니다. 네,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질러진 것도 많고 마음도 그렇고요. 강수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엄마를 만났어요. 광숙은 숟가락을 멈춥니다. 장미의 이모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맞대요. 나 그 말 듣고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모르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는데 날 모른 척했고 그 사람이 누굴 선택했는지도 보였거든요. 강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강수 옆에 앉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추운 날 장작 패고 같이 막걸리 동동주 한 사발씩 얻어 마셨던 날. 강수는 웃습니다. 형수님, 그땐 내가 너희 진짜 가족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가족이야. 피가 안 섞였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니까. 이 대사는 드라마 전반을 아우르는 테마처럼 느껴지며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시각 오천수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미순이 조용히 들어와 묻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혼 서류 도장 찍었어. 소연이도 이제 받아들였고 미수는 말없이 천수를 껴안습니다. 이젠 진짜 내 사람 맞죠? 천수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시청자에게도
오랜 불안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 독고탁은 범수를 불러냅니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강수일은 나도 생각이 많다.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한다고. 얘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말이야, 세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너 세리랑 계속 갈 수 있겠어? 이 비밀을 끌어안고? 범수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지금 그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히려 세리가 알게 됐을 때 저를 탓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더 잘해야죠. 탁은 침묵합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책임감이 부딪히는 장면이자 범수가 드라마 속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 광숙은 술도가의 항아리 앞에서 새 막걸리병에 라벨을 붙입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동석입니다. 지금 밖이에요. 잠깐 나올래요? 광숙은 묻습니다. 왜요? 동석은 말없이 차 트렁크를 엽니다. 그 안에는 나무 상자와 피크닉 세트 그리고 작은 화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만든 막걸리랑 내가 준비한 음식이랑 우리만의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요. 광숙은 웃으며 나옵니다. 광숙 씨, 오늘 하루는 나랑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줘요. 동석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습니다. 햇살이 번지는 호숫가, 두 사람은 처음처럼 마주 앉아 서로의 진심을 말없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호텔 한 구석에서 박상남 기자는 또 다른 자료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다음 타깃은 강수다. 서서히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갈등? 출생의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 가족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리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어떤 감정으로 그녀를 휘감게 될까요? 모든 것은 다음 회에 밝혀집니다.